공부한다는 게. 자, 예상 선지 미리 띄워놨고요. 화면으로 오가면서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작품 제목은 뭐라고요? 도산 12국이에요. 그래 갈래가 뭐예요? 연시조예요. 연시조. 고전 시간은 어차피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늘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작품 내려가 볼게요. 제1수입니다. 수특에는 12수 전체가 다 실려있는 게 아니에요. 절반인 6수만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특별히 선생님이 OX 문제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뽑아가지고 제가 다 예상 선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종의 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하면서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갈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려로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해석 쭉 가볼게요.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어떠하며 어떠하려 이런 데다가 밑줄을 딱딱 긋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렇다. 그 다음 어떠하려. 자, 그 다음 다시 고쳐 무슨 하려. 이런 정도의 밑줄이 딱딱 그어져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여기에 쓰인 표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고쳐 무엇 하겠는가?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고치지 않겠다.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참고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천석고왕이라고 하면은 앞쪽에 있는 건 자연이고요. 샘천자, 그 다음에 돌석자니까. 그리고 뒤에 고황은 심한병이에요. 심한병. 무엇 때문에 심한 병을 앓고 있어요?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심한 병을 앓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비슷한 한자성은 뭐 있어요? 천석고왕 말고 연하고질 이런 거 있죠. 연하. 그 다음에 고질 이렇게. 연하, 고질.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연하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연을 뜻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안개 연자, 모을 하자, 고질은 고황과 비슷한 말이야. 심한 병. 자연이 좋아, 속세가 좋아? 자연이 좋아. 이제 이 주제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는 자기 지향을 버릴 생각이 없는 의지로 넘쳐난 친구입니다. 예상 선지예요. 띄워볼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로 시작한 이 부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자, 서리법 맞아요, 틀려요? 서리법 맞죠? 그 다음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대요. 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인생관. 인생관에 대한 그랬는데, 인생관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관점 이런 의미예요. 인생에 대한 관점. 그럼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을 중시하는 관점이었어요? 자연 속 삶을 중시하는 관점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연이야? 속세보다는 자연이라는 관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선지는 O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초야우생이라는 사실적 표현을 통해서 그랬어요. 초야우생 아까 그 본문으로 가시면은 초야우생 하면 우생 그러면은 덜 떨어진 어리석은 남자 그런 얘기예요. 초야는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화자죠, 화자. 화자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낮추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스투핏,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겸손한 표현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을 때는 정보 전달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자의 현실적 처지는 뭘까요? 자연 속에서 지낸다. 그런 뜻이에요.
3번 가볼까요? 천석보강에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담겨 있다 그랬거든요. 자, 다시 세속적 가치에 대한 그러면 속세 좋아, 자연 좋아? 속세 좋아. 속세에 있는 뭐가 좋아? 가치. 뭐 있어요? 돈 좋아, 명예 좋아. 이런 거 있죠. 부와 명예. 이런 다음에 속세의 가치들을 수용하는 태도라고 했는데 수용이야, 거부야? 거부라고 말해요. 거부하는 태도. 맞죠? 그래서 2번 X가 되겠네요. 둘 다. 자, 그 다음 수로 내려갈게요. 두 번째 수로 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다시 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제2수입니다. 제2수 보시면은 자,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로 시작하는 두 번째 수예요. 자, 연하 고지를 할 때 연하 뜻이 뭐라고요? 안개와 노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집을 삼고 자, 풍월로 벗을 삼아. 자, 잘 봐. 뭐뭐로 뭐뭐로 반복되는 거 보이지? 뭐뭐 삼고 뭐뭐 삼아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뭐를 삼고 뭐뭐를 삼다. 뭐뭐로 뭐뭐를 삼다가 두 번 나왔죠. 자, 무슨 법? 대구법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태도를 잘 봐야 되는데 자, 버들의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벗 더하기 을 이거죠. 프렌드 친구로 삼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누구를? 풍월. 풍월은 자연이야, 인간이야? 자연이죠. 바람, 풍, 달, 월 그랬으니까 자연을 벗처럼 취급했으니까 이거 무슨 법이에요? 의인화, 의인법 맞나요? 의인화, 의인법.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태평성대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현실 인식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태평성대다. 졸라 잘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 응? 욕심 크게 없고 내가 잘못이나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중에 뭐예요? 이 중에 그러면은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뭐 큰 잘못 없이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다. 소박한 바람이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4번 선지부터 계속해 나가 볼게요. OX 문제. 오늘은 OX 문제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덜 지루하지, 그치?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긴장감도 좀 있고. 자, 배운 거 바로 문제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대체로 이제 앞쪽에 뭐가 나오니? 표현이 나오고 뒤쪽에 뭐가 나와? 그것의 효과나 기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쪽 표현 끝나는 부분에서 끊어주시는 게 좋아. 자, 화자의 안식처인 연하와 인격이 부여된 풍월은 화자의 허물을 없애준다.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의 기능은 일단 놔두시고 이게 맞는지만 판단해봐. 연하는 화자의 안식처 맞아요, 틀려요? 안식처라는 게 무슨 말이지? 편안하게 휴식하는 공간 이런 얘기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 그런 얘기예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 그러면 안식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어를 찾아보세요. 뭐죠? 집을 삼아. 집으로 삼아. 집이죠, 집. 그래서 이거 맞죠? 인격이 부여된 풍월 맞나요? 벗을 삼아 그랬으니까 벗으로 삼아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허물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거는 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내용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허물을 없애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박한 바람을 말했을 뿐인데 그건 앞쪽에 나와 있는 연하나 풍월과 관련이 있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왜 X야? X. 다음 선지야.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예상 선지입니다. 대꾸를 통해 예상 한번 끊어보셔야 돼. 속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자, 다시 긍정적인 태도래요. 대상이 뭔데요? 속세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대꾸는 맞아요, 틀려요? 대꾸 맞나요? 다시 화면으로 띄워드릴게. 보시면은 연하로 어쩌고저쩌고 그쵸?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지금 뒤로 아마 넘어간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제작해 놓은 이 선지와 관련된 게 뒤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여기서만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는 대꾸가 맞긴 맞는데 선생님이 만든 거는 삼수에 관련된 거야. 방금 그 선지가. 다시 삼수로 내려가서 확인한 다음에 돌아갈게요. 방금 OX 문제가 7번 문장, 8번 문장 관련된 거야. 자, 이 보시면은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그리고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여기를 지금 염두에 둔 구절이야. 그 선지가. 일단 대꾸 많이 틀리니 뭐뭐이, 자 뭐뭐하니, 뭐뭐다 하니, 그 다음에 뭐뭐로, 진실로, 그 다음에 뭐뭐하는 말이, 이렇게. 대꾸 맞니? 오케이. 자, 이거 대꾸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대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해석을 봐봐. 그러면 이 순박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의 풍속이야, 자연의 풍속이야? 속세의 풍속이죠. 속세의 풍속이에요. 속세의 풍속. 근데 그 속세의 순박한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풍속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은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이야, 부정적 인식이야? 거짓말이다. 순박한 풍속이 사라졌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랬으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봐야겠죠. 이해돼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다음, 인성이 어지다 하니, 사람의 품성이 어진다고 하니 그게 옳아요, 별로요? 옳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사람들의 인성들이 다 착해. 그리고 이제 속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야, 부정적인 인식이야? 속세의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9번 문장 보시면 천하의 허다영제를 속여 말씀할까 그랬어요. 그럼 여기 뒤에 여기 가로 끝났는데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속여서 말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허다영제, 많은 수의 영제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대답해봐. 영제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죠? 옳다는 것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영제죠. 왜 영제야? 똑똑하고 많이 아니까 영제잖아요.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영제라는 존재,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세상이 풍속이 아주 아름다워, 훈훈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사회면이나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당대는 이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요즘도 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보면은 같이 타면은 이제 중학생 된 애들이 너무 지읒자 들어가는 거를 너무 그냥 남발하잖아. 지읒자 들어가고 시옷 비읍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곱상하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 꼬맹이들이 그냥 지금 그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돼야 안 돼. 순박한 풍속이야 그게? 아니 이게 인성이 어지러워? 그래 보이진 않지. 그냥 지읒자가 그냥 내 귀에 확 꽂혀요. 귀에 그냥 확 박혀 그냥 지읒 사방에서 지읒 지읒을 그냥 계속 입에 달아요. 하여튼 그걸 생각하면 아닌데 이 상황은 오늘날의 21세기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아까 이제 하려다가 만 거 5번입니다. 대꾸를 통해서 속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방금 봤던 그 문장을 생각하란 말이야. 풍속이 아주 순박하고 인성이 어질다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꾸 많이 틀리니 대꾸 맞고요. 그 다음에 속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의 X에는 오라고 말해야겠죠. 오라고. 자, 그 다음 허다영제는 많은 수의 영제는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존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역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다음 수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OX 문제. 다시 돌아올게요. 제4수입니다. 유란이, 제목하니, 자연이, 특디, 교회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자 형광펜. 얘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뭐냐면 유란이 제곱하니 자연이 듣디 도해 그랬는데 자 유란이 제곱하니 자연이 듣디 도해. 이건 형광펜으로 색깔을 전체적으로 해버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듣디 도해라고 했잖아요. 듣기가 좋다. 듣기가 좋다. 청각이야 청각. 듣기가 좋다. 그 유란이 제곡한다는 얘기는 이제 해석 나와 있지만 이따 계곡에 그 말 있잖아요. 계곡이 있어요. 뭐가요? 유란이. 란이 뭐야? 난초. 난초가 있는데 이 난초가 어떤 난초야? 유. 극할 유자야. 극할. 극한 난초야. 얘들아, 극하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감각을 얘기하지? 극하다. 물론 이제 눈길이 그윽한 눈길, 뭐 슬기가 이제 스님을 바라볼 때 이제 그윽한 눈길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뭐야? 향기가 그윽하다 그렇게 쓰지. 그치? 그 더군다나 얘가 뭐야? 일종의 식물인데 꽃 같은 거잖아. 꽃이 그윽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꽃이 나를 바라볼 리는 없고 향기. 향기롭다 그 말이겠죠. 향기로운 난초가 계곡이 있으니 자연이 듣기가 참 좋다. 야, 무엇에 무엇하여야겠니? 후각의 청각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또 하나 뭐야?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감각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다음 봐. 백운이 재산하니 무슨 말이야? 흰 구름이 있다. 어디에? 아까 곡은 계곡이야. 여기는 산이죠.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다. 이거는 백운할 때 백자가 무슨 백자야? 희다. 그러면 시각 많이 틀리니? 맞지?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 보기 좋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건 그냥 평범하게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다만 시각이라는 감각을 활용했다 정도. 자, 이제 12번 문장 가봐. 이 중에 PB를 자 형광펜으로 색깔해봐. 미, P, B, 1인 자 색깔 같아봐. 이건 암기사항인데 뭐 이건 뭐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 P, B, 1인 이제 저 P자야. 아름다운 한 사람을 이런 얘기잖아요.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이건 지금 고전시가잖아요. 고전시가에서 얘는 무조건 뭐야? 임금의 임금. 왜 임금이냐? 전제가 있죠. 필자가 누구인 경우? 남자, 여자? 남성인 경우. 고전시가에서 필자가 남성인데 저 미인이라는 표현 나오잖아. 미인 이렇게 나오면 누구야? 임금이야 임금. 알겠지? 송미인곡, 삼미인곡 할 때 그 미인 있잖아. 알겠지? 잘 봐야 돼. 이 중에는 뭐 하는 중이에요? 자연 속에서 아니면 속세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니까 임금이 더욱 생각난다. 잊지 못하게 한다. 임금이 자꾸 생각나. 진짜로 그랬을까요? 자, 임금한테 엄청 아부떠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 7번부터 한번 봐볼게. 7번.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대꾸 맞니 틀리니? 대꾸와 감각적 이미지. 대꾸 아까 뭐였어? 대꾸. 유란이 제곡하니. 그 다음 줄은 뭐였지? 백운이 재산하니. 비슷한 구조가 연달아 나왔잖아. 대꾸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뭐야? 대꾸 맞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었잖아. 그치? 요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래요. 자, 만족감 맞아요? 틀려요? 듣기 좋다. 보기 좋다. 만족감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화자가 처한 현실은 자연이고요. 그 자연의 만족감을 저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미일이는 화자가 속수에서 이별하고 또 나온 자, 여인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인이 아니라 임금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란과 백운은 피미일인에 대한 자, 그리움을 해소해준다. 라고 했어요. 자, 해소해주는 거야? 아니면 심화해주는 거야? 심화해주는 것이다. 라고 바꿔야 되겠죠. 왜요? 더욱 이 중에
12, 1인을 더욱 믿디 못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라는 표현이 근거가 되겠죠. 이 중에가 어떤 뜻이었더라?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욱 잊지 못하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유란이나 배구는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 속의 아름다운 대상들인데 얘네들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는 거죠. 더욱 그립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맥락을 이해해봐. 아름다운 것들을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생각나는 건 자연스럽지. 이해되죠? 그래서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X. 자, 그 다음 10번 관련된 문제로 선지 풀이할 수 있는 근거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수가 되겠습니다. 자, 산전을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이로다 그랬어요. 자,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이로다. 대꾸 맞나요? 대꾸 맞지? 자, 그리고 더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어떻다 교교백구나 멀리 마음 두는고 그랬어요. 자, 비교 대상이 있는데 갈매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교교백구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교교백구라고 하는 게 백구 그러면 이제 갈매기를 연상하기 쉬운데 갈매기 새가 아니에요. 뭔가요? 구자가 새 구자가 아니에요. 그 뭔데요? 망아지 구자. 그래서 현자가 타는 흰 망아지를 교교백구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마리아 새야? 마리아 말.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갈매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봐봐.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는데 그러나 알겠죠? 그러나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죠. 멀리. 이 멀리는 속세일까요? 자연일까요? 속세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여기 화자가 처한 공간이 아닌 바깥에 있는 공간이겠죠? 마음을 둔다는 얘기는 지향한다, 동경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녀석이야. 그럼 여기는 적어도 자연이 아니야? 얘가 얘기하는 멀리는 적어도 자연이 아닌 공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갈매기가 오며 가며 하는 이 공간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오며 가며 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오며 가며 한 거라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화자가 처한 곳, 좋아하는 곳인 자연 속에서 오고 가는 갈매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나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닮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야? 쿄쿄백구 이 시기는 저 멀리 딴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일치불일치 불일치야 지향하는 바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번이에요.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 X야? X가 되겠죠. 왜 X예요? 앞부분에 있는 이 갈매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나와 같이 같은 공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니까. 근데 교교백구는 해당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틀린 거죠. 이렇게. 얘는 나하고 다르게 딴 데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11번이에요. 대꾸와 시간적 표준을 통해 그랬는데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아올게요. 자, 지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육수 가볼게요. 육수.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하의 월만대라 그랬어요. 자, 이거 대꾸 맞나요? 뭐뭐에 뭐하고 뭐뭐에 뭐 하는 거니까 대꾸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볼게요. 춘의 동그라미, 추의 동그라미. 작년 대수능 기준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어쩌고저쩌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시간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사시가왕이 사람과 한 가지라 그랬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래요. 사시의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하물며 어양연비 우연청광이야 어찌 그지 이실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서리법 되겠고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그럼 보세요. 어의 동그라미, 연의 동그라미. 자, 운의 동그라미, 천의 동그라미.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자연물이야 아니면 인공물이야? 자연물이죠. 속세야 자연이야?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물. 자, 자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연물. 어떤 속성이냐 했더니 뛸 약자, 뛰고요. 피, 날아요. 자연의 본성이죠. 그 다음 그 구름은 그림자를 만들고 하늘은 빛을 쏴요. 자연의 본성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다음이 있겠는가 라고 지금 묻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름다움이 어찌 다음이 있겠는가, 이 아름다움이 다음이 없는 이 아름다움 나는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아까 보려다가 말았던 거 대꾸와 시간적 표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가 있었지? 추 이런 거 시간 표시. 대꾸는 당연하고요. 그걸 통해서 화자의 훔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과 사시가응이 뭐라고 그랬지? 사계절의 아름다운 훔치가 사람과 한 가지라 그랬어요. 사람도 훔치가 있다. 되게 즐겁다. 뭐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선지. 어약연비와 운영청광은 화자의 지향과 일치하는 소재이다. 맞아요, 틀려요? 화자의 지향은 뭔데? 자연조화 이거죠. 일치, 불일치, 일치라고 말해야죠. 사실 이제 뭐 화자의 지향 대상인 자연물인 거니까. 자, 계속해서 갑니다. 낙사, 왕리, 풍류는 다음 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 가시면은 자, 제7수인데요. 천운대 돌아들어. 천운대를 이렇게 끼고 돌아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 있어요, 없어요? 판단해 보세요. 돌아들어 그랬으니까 공간 이동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락제 소세한데 이제 되게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만권생애로 낙사 이 무궁하여라. 낙사가 뭐야? 즐거울 낙자니까 즐거운 일이 끝이 있다 없다. 무궁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에 왕래풍류를 밀어 무슨 말고 왕래풍류라고 하는 녀석을 일러서 무엇하겠는가? 이게 플러스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주로 뭐 하고 있죠? 만권생애, 학문, 자연 가운데서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대라는 이제 공간 명칭, 완락제 공간 명칭 조심하시겠지만은 이 만권생의 학문을 닦는 공간이 어디야? 자연 속에서 학문을 갈고 닦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예전에 보면은 저기 뭐 계곡에다가 무슨 서당 아니 무슨 뭐니 서원 같은 거 막 짓잖아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자연 속에 도서관 같은 걸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왕래풍류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야 아니면 자연이야?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산책하는 정도라고. 계속 책 보면 머리 아프잖아.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낙사와 왕래풍류는 모두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뜻한다 했는데 낙사는 학문 수양의 즐거움 맞는 틀리니? 만권생애니까 책이야, 책. 맞지? 학문 맞니? 얘는 맞아. 왕래풍류는 학문이야 아니면 잠깐의 자연 속 휴식이야? 잠깐의 자연 속 휴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쵸? X. 자, 다음 가볼게요. 14번인데 대부족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이건 다음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수 가볼게요. 제8수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8수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로 시작하는 8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전체 식유수를 통틀어서 다 쓰고 있는 거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뭐뭐가 뭐뭐하여도 뭐뭐는 뭐뭐하나니. 그죠? 밑에 가볼까요? 무엇이 뭐뭐하여도 뭐뭐는 뭐뭐하나니. 뭐야? 됐고. 이제 이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이제 얘를 보면 나머지 22, 23번이 비유적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이복 총명 남자.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얘는 농고는 마이너스. 왜? 이것 같이 말오리 이게 뭐야? 말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의 의미로 말겠다. 되지는 말아야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되지 말아야 할 대상이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이목이 총명한 남자가 돼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귀와 눈이 총명하다는 얘기는 똑똑하다, 현명하다 그런 얘기인데 맥락상 무엇을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이야? 학문 수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셔야겠죠. 얘는 무지한 대상, 얘는 공부하는 대상, 얘는 무지한 대상. 알겠죠? 학문 수양을 하지 않는 친구, 학문 X, 얘는 학문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 이걸 봐야 위에 두 개가 비율을 들어갈 수 있죠. 자, 다시. 여기 농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고자도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고자는 이제 시력이 없는 분들을 말해요. 알겠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맹인 혹은 뭐라고 하지? 맹인 또 뭐 장님 뭐 이렇게 하는 여기는 이제 농자 그랬는데 귀머거리 알겠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각 X 얘는 시각 X인 존재를 뜻하는데 비유인 거예요. 비유. 사실 들어도 알아먹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지한 사람. 이것도 봐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독서 지문은 아무리 읽어도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저 혹시 난독증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봐도 모르는 사람. 이거를 고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고자 아니고요. 무지. 얘도 저거 비유, 무지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앞에 있는 이건 뭘까? 뇌정이 파산하야도 그랬는데 우레 소리가 우르릉 쾅쾅이라고 청각적으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도 뭐 할 정도로 산이 격파될 정도로 쪼개질 정도로 큰 소리가 나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제 학문적 자극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적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어. 무지하니까.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학문적 자극을 또 이렇게 지적 자극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아래의 것도 마찬가지죠. 백일이 중천하야도 무슨 말이야? 환한 해가, 밝은 해가 하늘 가운데 솟아올라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학문적 가르침, 큰 가르침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사람 되자. 학문 수양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OX 가볼까요? 대구적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금 살펴봤잖아요. 뭐뭐가 뭐뭐하야도. 비유적 표현은 방금 확인했잖아요. 농자, 고자 이런 거.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나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다음, 농고는 화자의 이상향 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거든요. 농자, 고자 줄이면 뭐죠? 농자, 고자 줄이면은 농고가 되는 거예요. 슬기, 아이린 줄이면 뭐가 돼요? 뭐 이런 정도. 꺼져? 그 다음에 연세법을 통해 그랬어요. 이건 다음 수에 관련된 겁니다. 돌아가 볼게요. 자, 다음 수 가시면요. 고인도 나를 못 보고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 그치? 자주 본 적이 있잖아. 그치? 아주 익숙해.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그랬어요. 자, 고인은 뭐 옛 어른 그랬는데 사실 이제 플러스에 맞았어요. 플러스. 나보다 앞서간 옛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일종의 학문적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나보다 앞서간 사람인데 학문적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야. 네, 그 고인도 날 못 보고 왜?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오래된 옛날 사람이라 나도 고인을 못 뵈. 자, 그 다음 고인을 못 뵈도 여전길 알페 있네 그랬거든요. 여전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여전길이야? 고인이야 나야?
성인이 고인이지. 고인이 여던 길 앞에 있네.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학문 수양의 길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 보시면 고인 못 빼 그랬죠? 고인을 못 빼도 다시 여던 길 알페 있네 그랬는데 여던 길 알페 있거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 확인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무슨 법이야?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뭐 이거 있잖아요. 연쇄법이 연쇄법 됐죠? 그래서 여던 길,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여고 어떨고?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야. 간다는 얘기죠. 서리법 맞나요? 자, 가겠다. 학문 수양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수라고 봐야 되겠죠. 연습법이랑 열거법은 비슷한가요? 다릅니다. 열거법은 A and B and C and D야. 상관없는, 그렇죠? 표현상 공통점이 없는 내용으로만 연결되는 거. 사과에는 과일에는 사과와 배와 바나나가 있다. 이건 그냥 나열하는 열거법이고, 방금 얘기한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선지로 갑니다. 자, 회상을 통해, 아니 연쇄법을 통해 붙어볼까요? 연쇄법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입니다. 연쇄법을 통해서. 자, 연쇄법이 나와 있는 건 직전에 확인했고요. 의지 맞나요, 의지? 여던 길 아니 가고 어쩌리 했잖아요. 반드시 가고 싶다, 가야겠다. 의지. 자, 그 다음 갑니다. 회상을 통해서, 회상이라는 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근거가 될까요? 회상. 당시에 여던 길이라고 나왔잖아요. 당시는 현재와 과거야. 그때 당시, 과거. 알겠죠? 과거야, 과거. 그때 당시 과거에, 당시에 여던 길, 이거든요. 이거는 다음 수 우리가 가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네요. 돌아가 볼게요. 다음 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같이 보지도 않았는데 지만 암기해가지고 자 봅시다.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십수입니다. 십수 관련된 거였어요. 십수 보면은 당시에 여든 길을 몇 해를 발여두고 그랬어요. 이 당시라고 하는 게 과거가 되겠고요. 그때 과거 당시에 여든 길을 몇 해를 발여두고 그랬어요. 과거에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벗어나서 몇 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입니다. 자기 길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고3 수험생이긴 하지만은 뭐 N수생이긴 하지만은 늘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당한 표정을 지으면 곤란한데? 가끔씩 좀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늘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잠깐 마이크도 잡았다가 탬버린도 잡았다. 술잔까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버려두고 잠깐 입시 준비한 수험생의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얘기예요. 자, 어디가 다니다가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버려두고 간 그 where이니까 그 where는 나쁜 곳이야. 이제서 돌아온 거. 사실 돌아왔어요. 방황하다가 돌아왔죠 이제. 자, 이제나 돌아오나니 연디 마음 마삼 마로리 그랬어요.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해석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연디 마삼 마로리 그랬어요. 자,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뭐뭐 하지 않으리라고 해석해야 돼요. 뭐뭐 하지 않으리. 말다, 부정표현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않으리. 연디, 딴 곳에 마음을, 이게 생략돼 있죠. 마음을 두지 않으리. 뭐 이런 정도로. 이게 해석이 생략됐다라고 보면 돼. 딴 곳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이다.
않을 것이다. 알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작년 기출에서 수험생들 골탕 많이 보겠는데 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금지의 부정 표현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니까. 딴 곳에 마음을 품지 않겠다. 이 딴 곳은 PC방 맞아요, 틀려요? 맞죠? 노래방 맞죠? 콘서트장 안 되죠, 사실 지금 당장은. 또 뭐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하여튼 뭐 다종다양한 그런 곳 안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세 꼭 유지하시고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나 벗어나지는 마세요. 알겠죠?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17번부터 봐야겠네요. 회상을 통해 끊고 부정적 과거에 대한 단절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벗어나서 어디가 답니다가 그 어디에 다시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이야 단절이야. 과거에 부정적 행위를 했던 잠시나마 벗어났던 그 상황과 연속해서 어쩌진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단절의 의지를 보여준다. 당시가 큰 거예요. 당시의 해상이라는 거는. 년디는 년디 마잠 마로리 할 때 년디야. 종장이 있는 거 말하는 거 알겠지? 종장에 년디 마잠 마로리 할 때 년디.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밀탈의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벼슬길입니다. 벼슬길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벼슬길.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문 수양을 해야 하는데 아직 득도 전인데 그냥 에라 명예나 추구하자, 부나 추구하자 이러면서 벼슬길 가면 잘못된 길이죠 이거는. 대꾸와 선적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다음 수로 내려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11수 하겠습니다. 11수. 청산은 어때하야 망고에 부르며 유수는 어때하야 주야에 그때 아닌 한국어. 대꾸 얼른 보이죠? 대꾸 맞죠? 이것도 아주 익숙한 구절인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푸르다라고 푸르다. 그 다음에 그때 아니하다. 보기 나름인데 이게 만고에 푸르다라고 했잖아요. 주야에 그때 아니하고. 만고에 푸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만고가 무슨 말이죠? 오랫동안, 오래오래, 영원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야에 그때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그침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둘 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푸르러 노랬다가 뭐 까맸다가 이러지 않는다고. 얘도 뭐야? 그쳤다가 흘렀다가 그쳤다가 흘렀다가 아니라 계속 흘러. 불변성 맞지? 그럼 언제까지? 영원히. 불변성, 영원성 다이기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넘겨보면은 대꾸를 통해서 불변성, 영원성 얘기하고 있는 중장까지 갔고요. 종장입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로다. 만고상청호리라. 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의지 맞죠? 리라 들어가면 이제 의지야, 그지? 만고상청하리라. 만고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래오래 영원히 상청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고상청하리라 할 때 만고상청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 수양의 길을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왔죠. 뭐하고 뭐? 푸르른 존재는 뭐였지? 산이야, 산. 푸른 산. 또 그치지 않는 것. 물. 그치? 물이나 산. 자연을 닮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OX 문제 가봅시다. OX 문제. 자, 19번입니다. 19번. 대꾸와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맞아요, 틀려요? 대꾸 있었고, 그죠? 그 초장하고 중장, 그치? 서리적 표현은 종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니? 서리법 맞니? 그래서 영원성, 불변성이라고 봐요. 만고상청 홀이라 그랬는데, 야, 서리적 표현은 종장이 아니라 초장, 중장이 있지. 초장, 중장에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뭐 이렇게 만고에 어찌하여 푸르르며 뭐뭐 한가 이거잖아. 중장 끝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중장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아니 난고 그띠 아니 난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 수입니다. 우도 알며 하거니 기한이 쉬운가 그랬어요. 기한이 쉬운가 우도 알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해석 잘해야 돼. 그것 더하기 2 정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 쉬운가.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쉽다고 어렵다고? 쉽다고 강조하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있어? 우부. 어리석은 남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쉬운 거죠. 쉬운 거. 자, 그 다음에 중장. 성인도 못다 하시니 해요 못해요? 못해요. 기. 그것이 아니 어려운가. 마찬가지 선인데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학문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늙는 줄을 몰래라 그랬어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늙는 것을 모르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태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늙는 줄을 모르겠다. 수업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밌다는 얘기예요.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재미없.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노잼? 노노노. 노잼이 아니라 꿀잼. 꿀잼이라는 얘기죠. 늙는 줄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그러면 재미가 크다 그랬으니까 만족, 불만족?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마지막 20번 되겠습니다. 대꾸와 선의적 표현을 통해서 대꾸 있고 선의적 표현이 있지? 그럼 이제 절망감이야 만족감이야? 만족감 되겠죠. 절망감 X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자, 그죠?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순서로.